우선 전선면과 전선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전선면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서로 다른 두 기단의 경계면이에요. 자, 성질이 다른 기단이 잘 섞이려고 할까? 안 섞일까? 안 섞여요. 네, 안 섞여요. 성질이 다르면 잘 안 섞여. 그러다 보니까 경계가 있단 말이야. 그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전선면이 지표와 닿은 곳을 우리는 전선면이라고 불러.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봐봐. 자, 요런 통에다가, 자, 가운데 칸막이를 하고, 그 다음에 왼쪽은 찬물, 오른쪽은 더운 물. 요거를 물감을 풀어놓으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 자, 푸른색 물감 또는 붉은색 물감을 풀어놓고 요걸 가만 놔둔 다음에, 자, 요 가운데 칸막이를 딱 들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 그치? 네. 그러면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겠지. 아, 네. 그래,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게 이렇게 변해요. 자, 이러한 현상으로, 자, 찬 공기, 왼쪽이 찬 공기라고 해봐. 이게 이렇게, 얘는 이렇게 올라가려고 해. 찬물은 밑으로, 더운 물은 위로. 알겠니? 네. 그러면 요 경계면이 생기죠. 안 섞이니까. 네. 이걸 뭐에 비유하는 거야? 이게 전선면이 되는 거고, 요 바닥, 이게 전선이 되는 거야. 알겠니? 네. 자, 그런데 이걸 더 오랫동안 놔두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결국은, 자, 오랫동안 놔두잖아? 그러면 이렇게 변해요. 이게 찬물이 온통 아래로 내려가고, 더운 물은 이렇게 완전히 위로 떠버려. 그러면 전선이 사라졌지. 네. 왜냐하면 지표하고 닿은 게 없어졌으니까 이걸 전선 소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네. 이게 바로 전선의 전선면과 전선에 대한 설명이었어. 그러면 세 번째 전선의 종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한랭전선은 한랭전선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뾰족하게 그려, 뾰족하게. 자, 뾰족한 방향으로 전선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잘 보면 있지? 뾰족한 거 뒤쪽이 찬 공기고 앞쪽에 더운 공기가 있거든? 네.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이제 비가 오는 지역, 강수 구역을 표시하면은 여기에서 비가 와. 자, 요 빗금친 부분은 강수 구역이에요. 강수 구역. 자, 뾰족한 거 뒤쪽에서 비 오는 거지? 네. 즉 찬 공기 있는 쪽에서 비가 내리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난전선. 자, 온난전선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그려요. 그랬을 때 이 둥근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봐봐. 여기가 더운 공기가 있고 이쪽이 찬 공기가 있어. 근데 비는 어디서 오냐면은
자, 찬 공기 있는 쪽에서 비가 와요. 자, 근데 비 오는 구역이 왼쪽보다 훨씬 넓어졌지? 네. 그래. 비가 내리는 지역이 넓네. 자, 역시 이 그림으로 봐도 찬 공기 있는 쪽에서 비가 오는구나. 자, 세 번째. 자, 정체전선이 있어. 자, 정체전선은 우리가 장마전선이라고도 불러요. 장마전선. 원래 이름은 정체전선이야. 근데 자, 뾰족한 놈과 뭉툭한 놈이 자, 이동하려고 하는 방향이 서로 달라. 얘는 이렇게 가려고 하고 얘는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여기가 찬 공기, 여기가 더운 공기 이렇게 있거든. 자, 역시 봐봐. 잘 봐봐. 비는 어디서 내렸는지 왼쪽에 봐봐. 뾰족한 놈 뒤쪽, 뭉툭한 놈 앞쪽에서 비금이 쳐 있지.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가 오는 거야. 여기에서는. 알겠니? 네. 그리고 자, 네 번째가 이제 회색 전선. 자, 회색 전선은 자, 요렇게 요게 같은 방향으로 만난 거예요. 자, 방향이 서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만났어.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자, 여기도 찬 공기가 있고 여기도 찬 공기가 있어요. 자, 비가 오는 지역 잘 봐봐. 뾰족한 놈 뒤쪽에서 비 왔지. 네. 그리고 뭉툭한 놈 앞쪽에서도 비 왔지. 네. 여기에서 비가 다 와요. 찬 공기 있는 쪽에서 비가 와. 근데 이 회색 전선은 종류가 두 종류예요. 자, 어떤 형태로 돼 있냐면, 자, 단면을 살펴보면, 자, 요런 단면이 돼 있는 게, 이게 더 찬 공기. 이건 찬 공기. 이거 봐. 양쪽에 찬 공기, 찬 공기야. 더운 공기가 위에 있어요. 이게 회색 전선인데, 자, 그러면 더운 공기하고 찬 공기가 만나는 곳에서 구름이 생겨, 이렇게. 구름이 생겨, 구름. 그러면 구름 있는 데서 비가 오겠지? 네. 이거 봐, 비는 찬 공기 있는 양쪽에서 비가 와. 이런 단면이 나타나는 걸 한랭형 회색이라고 불러. 자, 이렇게 한랭형 회색. 근데 단면을 보면 이런 단면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고 요게 이렇게 돼. 근데 요것도 찬 공기, 여기는 더 찬 공기. 자, 이렇게 되고 여기가 더운 공기. 그리고 구름은 역시 이렇게 생겨서 비는 양쪽에서 앞뒤에서 다 와요. 이렇게. 찬 공기 있는 쪽에서 비가 오르게 된다고. 이해됐니? 네. 요런 전선들이 바로 자, 이게 회색 전선의 단면 모양이에요. 자, 필요한 거 적어. 네. 다 됐니? 네.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온대저기압을 배울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열대저기압 뭘로 배웠지? 열대저기압이 뭐라 그랬어? 태풍. 태풍이야. 근데 저기압 종류를 배울 때 온대저기압하고 열대저기압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게 온대저기압을 배울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온대저기압의 특징은 태풍하고 비교를 해야 돼. 자, 첫 번째 발생. 태풍의 발생은 위도 5 내지 25도에 수온이 27도 이상의 해상이라 그랬는데 얘는 편서풍대 또는 한대 전선대라고 불러요. 자, 여기에서 온대저기압이 굉장히 잘 발생을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원이 뭐냐? 자,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은 자, 위치 에너지의 감소예요. 자,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로 변해. 자, 그리고 이동하는 것은 자, 태풍의 이동 방향은 어떻게 이동한다 그랬지? 그게 바로 대답이 나와야지. 포물선 경로로 이동한다 그랬잖아. 네. 근데 얘는 편서풍, 서풍이 부는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해요. 자, 구름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바람 따라 이동하잖아. 네. 그래서 서풍이 부는 곳이야, 우리나라는. 1년 내내 서풍이 불어요. 편서풍이.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해. 그 다음 네 번째. 자, 특징을 보면은 얘는 전선을 동반한다. 자, 특징이 전선을 동반해요. 자, 태풍에 혹시 선생님이 그거 안 써줬는 것 같다. 자, 태풍에다가 하나 더 적어봐. 특징에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어요? 아니요. 그거 하나 적어놔. 맨 마지막에다. 네. 자, 온대저기압은 특징이 전선을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야. 알겠니? 네. 근데 태풍은 전선이 없어. 온난전선, 한랭전선이라는 게 없어요. 자, 그래. 그 다음에, 자, 태풍의 등압선은 동심원으로 조밀하다 그랬지? 네. 얘는 타원형으로 성글다라고 불러요. 듬성듬성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기압 중심으로 해서 있지? 이런 형태로 전선이 두 개가 걸려 있어. 남서쪽으로는 한랭전선, 남동쪽으로는 온난전선이 걸려 있고 등압선은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요런 타원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야. 이게 바로 온대저기압의 특징이야.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발생 과정이 있어요. 이거는 그 선생님이 거기 그림으로 나타냈지. 6단계로. 네. 그 과정은 그냥 그걸로 봐도 되고 선생님은 간단하게 쓸 거야. 자, 첫 번째. 우선 정체 전선이 먼저 형성이 돼요. 자, 정체 전선은 이렇게 만들어져. 자, 뾰족한 놈은 아래로, 뭉툭한 놈은 위로, 위에는 찬 공기, 그리고 아래가 더운 공기인데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찬 공기는 이렇게, 더운 공기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만나고 있는 중이야.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파동이 시작돼요. 파동 시작된다는 뜻은 뭐냐면 찬 공기는 잘 봐. 이렇게 되면서 찬 공기는 아래로 가려고 해.
찬 공기가 아래로 파고들려고 하고요. 여기에 더운 공기는 찬 공기 위로,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해. 이걸 파동 시작이라고 불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온대 저기압이 발달한 순서가 자, 저기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달을 해요.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왼쪽에는 한랭전선, 오른쪽에는 온난전선 이렇게 이게 발달한 형태야. 자, 이게 온대 저기압이 발달한 형태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는 어떠냐면 자, 한랭전선이 이동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부분 폐색이 돼. 폐색이라는 말은 만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렇게 자, 요거는 한랭이고 요건 온난인데 요 부분이 만난 거야, 이렇게. 알겠니? 네. 요게 부분 폐색이라고 부르고 다섯 번째는 완전 폐색이 일어나요. 자, 완전 폐색은 이렇게 돼서 뾰족한 놈하고 뭉툭한 놈이 다 만나 다. 이렇게. 자, 요게 완전 폐색이 되면 전선이 소멸된다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전선의 소멸이에요. 알겠니? 네. 요게 찬 공기는 전부 아래로, 더운 공기는 전부 위로 떠 있는 형태를 나타내는 거야. 자, 이게 온대 저기압의 발달하는 순서예요. 자, 요거 다 그렸어요? 네. 자, 그러면 자, 28페이지로 넘어가 봐. 이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요걸 배울 거야. 집중적으로. 자, 온대 저기압의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자, 요걸 배울 때 자, 지금부터 요 그림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저기압을 중심으로 해서 온대 저기압은 이렇게 남서쪽과 남동쪽으로 있을 때 이쪽에 한랭전선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요게 온난전선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자, 요 지역에 강수구역을 선생님이 그려보면 이렇게 비가 오는 지역이야. 비가 오는 지역. 자, 여기가 강수구역이에요. 자, 뾰족한 놈 뒤쪽은 좁게 비가 내리지. 네. 그리고 뭉툭한 놈 앞쪽은 넓게 비가 내리잖아. 자, 그 다음에 바람은 북반구에서 저기압 중심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니? 예성아? 어, 반시계 방향으로 그렇지. 다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와요. 맞아요. 불어 들어간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바람의 방향을 그릴 거야. 요 가운데 지역은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고 이게 풍향이에요. 풍향.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가죠? 네. 맞아. 그랬을 때 선생님이 이 지역을 가나다 지역을 이렇게 이 지역이 요 가운데가 요 앞에를 다라고 하고 요걸 이렇게 잘라 볼 거예요. 이렇게 A 다시. 자, 이건 하늘에서 본 모습인데 A 다시를 칼로 잘라가지고 자른 단면을 앞에서 들여다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떤 그림이 되냐면 자, 이쪽이 A고 이쪽이 A 다시인데 잘 봐야 돼. 여기에서 이렇게 쭉 내리고 여기도 이렇게 쭉 내리잖아. 그러면 단면이 어떠냐면 이렇게 단면이 돼 있고 여긴 이렇게 단면이 돼 있어. 그리고 요 가운데가 더운 공기고 여기 찬 공기, 여기도 찬 공기야. 그리고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난 이 경계면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전선면. 이게 전선면이에요. 여기도 이게 전선면이야. 알겠니? 네. 그리고 전선면이 땅과 닿았어. 여기가 뭐야? 전선. 여기가 전선인 거야. 그리고 요 방향으로 이게 이동 방향이야. 이렇게. 이게 이동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자, 구름은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는 곳에서 생기지? 네. 이게 여기선 구름이 저군이야, 저군. 그리고 비가 올 때 구름 있는 데서 비 오죠? 네. 여기서 비가 와. 좁은 지역에서 비가 오잖아. 근데 더운 공기는 찬 공기 밑으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찬 공기를 타고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층운의 구름이 생기고 여기서 비가 올 거 아니야. 넓잖아, 이거 봐. 그치? 네. 자, 왼쪽의 그림이 자, 이게 한랭전선이에요. 한랭전선은 이런 단면이 있고 이게 온난전선이에요. 온난전선. 그러면 선생님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비교하면서 써볼 테니까 봐봐. 한랭전선은 있지? 자, 전선면이 급하죠. 네. 이동 속도가 빨라요. 근데 온난전선은 전선면이 완만해. 이동 속도가 느려요. 그러면 이동 속도 빠른 놈이 느린 거하고 만날 수도 있겠다. 네. 그게 폐색인 거야. 자, 그럼 잘 봐봐. 가운데 지역, 나 지역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말 지역, 따뜻한 공기 있는 쪽은. 네. 근데 자, 가 지역에서는 찬 공기가 더운 공기 밑으로 파고들지. 네. 그래서 소나기가 내리네, 가 지역은. 네. 그 다음에 다 지역 봐봐, 다. 거기는 온난전선 앞쪽이니까 층운형이 생기고 넓은 지역에서 이슬비가 내리죠. 네. 그거야. 자, 두 번째. 이 한랭전선이 통과할 때는 있지. 자, 전선 통과 후에 좁은 구역에서 이동속도 빠르니까 단시간 저군이니까 강한 비가 내려요. 소나기. 소나기라고 해도 돼. 강한 비를. 근데 온난전선에는 전선 앞쪽이니까 전선 통과 전에 넓은 구역에서 장시간 이동 속도가 느리니까 이슬비가 내리게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 자 얘는 또 어떠냐면 전선 통과 시 자 가운데는 따뜻한 공기가 있었는데 찬 공기가 밀고 지나가겠지. 네. 그러면 기온이 어떻게 되겠어? 하강하죠? 네. 기온과 기압은 반대야. 기온이 하강하면 기압이 상승을 해. 근데 얘는 앞쪽에 찬 공기가 있었는데 뒤쪽에 더운 공기가 지금 막 밀어내면서 오잖아. 그래서 얘는 전선 통과 시 기온이 상승을 해요. 그리고 기압이 하강을 해요. 반대야 기온 기압은. 그리고 4번 매우 중요해. 4번. 자, 전선 통과할 때 한랭 전선이 통과할 때는 풍향이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변해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온난전선이 통과할 때는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변해요.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자, 요 지역을 가지고 한번 보자. 시간 경과에 따른 다 지역의 풍향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한번 살펴볼 거야. 자, 잘 봐. 이거는 이렇게 외워야 돼. 우리 태풍에서도 배웠어요.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바람이 어떻게 변한다 그랬지? 시계 방향으로. 그렇지.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한다 그랬지. 네. 자, 지금 예성이가 외우는 건 열심히 잘 외우는 거야. 그걸 외운 거를 이제 문제에서 적용을 해야 돼. 근데 여기도 저기압이기 때문에 온대 저기압도 마찬가지야. 잘 봐야 돼. 자, 이렇게 생긴 저기압이 이렇게 지나가지. 네. 이동 방향이야. 그럴 때 이동 방향의 오른쪽 여기가 다 지역이거든. 맞니? 네. 여기에 온난전선이 있고 여기에 한랭전선이 있었잖아. 그렇지? 네. 요게 지금 현재는 무슨 풍이 불어? 바람이 이렇게 불지. 네. 근데 저기압이 이쪽으로 왔어. 바람 따라서 이쪽으로. 그러면 가운데로 꼈지. 네. 가운데로 꼈으면 이쪽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가겠지. 네. 그 다음에 저기압이 온대 저기압이 이만큼 또 이동을 했어. 그러면 완전히 한랭전선도 지나가 버렸죠. 네. 그러면 한랭전선도 지났으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지나갈든지 이쪽에선 이렇게 들어가겠지. 네. 자, 무슨 방향으로 변했니? 오른쪽은. 시계 그렇지, 시계 방향으로. 방향으로. 똑같이. 자, 오른쪽은 이 오른쪽. 여기는 오른쪽이에요. 자, 오른쪽은 전선이 차례로 통과를 해요. 차례로 통과한다는 말은 온난전선 다음에 한랭전선이 차례로 지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해. 굉장히 중요해. 알겠죠? 네. 그리고 온난전선이 통과하면서 기온이 올라갔다가 한랭전선이 통과하면서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온 변화가 심해요. 그런데 자, 위쪽 봐봐. 위쪽 통과 방향의 왼쪽이죠. 네. 이 왼쪽은 전선 통과가 없어요. 알겠니? 네. 전선 통과가 없다. 그 다음에 풍향은 안시계 방향으로 보내. 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찬 공기만 있어. 기온 변화가 별로 크지 않아요. 자, 이게 바로 온대 저기압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했느냐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변했느냐 가지고 얘 중심이 온대 저기압 중심이 지금 어느 쪽으로 이동했구나 이거 판단하는 게 태풍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 여기까지 다 필요한 거 다 적어두세요. 네.
썼니? 네. 자, 그러면 이제 기단까지가 끝났고요. 그 옆에 이제 악기상 나와, 악기상. 맞지? 네. 악기상은 뭐냐면 좋지 않은 기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악기상 배워보자. 자, 첫 번째 뇌우를 먼저 배워보자. 뇌우는 번개를 동반한 비. 이거를 우리는 뇌우라고 불러. 자, 뇌우는 번개를 동반한 비. 이 첫 번째 발생 조건은 뇌우의 발생 조건은 강한 상승 기류예요. 상승 기류도 유독 강하게 형성이 돼. 그때가 언제가 있냐면, 자, 첫 번째, 자, 국지적 가열이 된 곳. 자, 어떤 지역이 집중적으로 가열돼. 거기에 뜨거워지지. 네. 뜨거워지면 그 주변의 공기도 굉장히 뜨거워지니까 강하게 상승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기압 중심인 곳. 그리고 세 번째는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어 올릴 때야. 이럴 때가 한랭 전선이었지? 네. 이 한랭 전선 쪽에서는 그래서 구름이 이 뇌우도 발생할 수 있고 저군이 발생하잖아. 수직구름. 이게 바로 뇌우의 발생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을 보면은 자, 첫 번째는 자, 저군 단계. 저군 단계는 전체적으로 상승 기류만 존재해요. 전체적으로 상승 기류만 존재하고 두 번째 성숙 단계. 자, 성숙 단계는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공존을 해요. 그리고 하강 기류 쪽에서 강한 비가 내려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소멸 단계. 자, 소멸 단계는 전체적으로 하강 기류만 존재. 기류만 존재. 자, 그리고 하강 기류 쪽에서는 약한 비가 내려요. 자, 이게 과정이야. 그러면 그림으로 선생님이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자, 전체적으로 상승 기류만 존재할 때 이게 적은 단계라고 불러.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더 구름이 발달을 해. 그러면 올라가는 곳과 이렇게 하강하는 곳이 나타나. 이걸 성숙 단계라고 불러요. 근데 성숙 단계에서 이 하강하는 쪽에서 강한 비가 내려. 그 다음 이제 다시 전반적으로 다시 내려오는 하강 기류만 존재하게 돼. 이럴 때는 이 하강 기류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한 비가 내려. 이거를 소멸 단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이 구름 속에서 번개가 치고 또는 낙뢰라 그래서 지면으로 떨어지죠, 번개가. 자, 이게 바로 악기상의 뇌우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됐니? 네. 자, 근데 있지. 자, 여기에서 이거 잘 봐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빙글빙글 돌다가 있지.
뚝 떨어지는 것도 있어. 이게 뭔지 알아 혹시? 이게 우박이에요, 우박. 자, 우박은 자, 가을에 주로 발생을 해요. 여름하고 겨울에는 우박이 잘 발생하지 않아. 자, 내후에서 돌다가 무거워져서 얼어가지고 얼음 덩어리가 무거우니까 떨어지는 게 우박이란 말이야. 그리고 우박이라고 하는 거는 있지. 자, 5mm 이상의 얼음 덩어리거든. 5mm 이상의 얼음 알갱이에요. 얼음 덩어리. 자, 그랬을 때 얘는 어떤 피해들이 있냐면 비닐하우스 구멍 다 뚫어버리죠. 네. 그치? 네. 농작물, 배추 같은 거 구멍 다 뚫어버려요. 그리고 가스 등의 피해가 일어나. 자, 사과가 열심히 잘 익고 있는데 사과에 우박이 딱 맞잖아? 그러면 그 우박이 맞은 자리에 사과가 멍들어. 사과들 보면은 어떤 한쪽이 시커멓게 이렇게 썩는 부분들 있지. 네. 그런 것처럼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피해가 오는 것들이 바로 우박이에요. 됐니? 네. 그러면 요건 이제 지우고 세 번째. 자, 집중호우 또는 국지적 자, 호우라고 불러요. 집중호우, 국지적, 국지성호우. 국지성호우. 같은 말이야. 자, 갑자기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는데 그 기준이 있어요. 1시간에 30mm 이상이고 하루에 80mm 이상일 때 또는 1년 강수량의 자, 1년 강수량의 10% 이상의 비가 내릴 때 이거를 집중호우 또는 국지성 호우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네. 자, 이 집중호우가 발생을 하는 때는 강한 상승기류 발생일 때 이런 곳에서 국지성 호우가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내우도 강한 상승기류 때문에 생기잖아. 네. 번개 치고 비 엄청나게 오고 그렇듯이 집중호우도 강한 상승기류가 발생하는 곳이야. 그리고 피해는 어떤 피해가 있겠냐? 뭐 저지대 가옥 그 다음에 저지대 도로 침수가 일어나죠? 네. 그리고 산사태 등등이 일어나겠지? 네. 이런 것들은 피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강풍. 자, 이거는 그냥 제목만 할 거야. 제목. 자, 제목만 쓸 거야. 강풍은 자, 평균 풍속이 14m/s 이상인 경우. 자, 강풍의 피해 생각을 해봐. 예성아, 굳이 안 써도 된단 말이야. 강풍이 불면은 비닐하우스 막 찢겨 날아가겠지. 네. 나무들 뿌리채 뽑히겠지. 네. 그리고 건물들의 간판들 막 달아놓은 거 있지. 네. 뭐 그런 것들 다 떨어지고 막 그런 게 피해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거는 안 써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폭설. 자, 폭설도 우리 잘 알고 있잖아. 폭설.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려. 근데 눈은 물처럼 흘러가지 않지. 네. 쌓이다 보니까 어때? 굉장히 무거워져. 그러면 건물들 막 비닐하우스 막 무너지잖아. 네. 그 다음에 도로나 이런데 막 가옥들 다 덮어가지고 교통마비 일으키잖아. 네. 이런 것들이 폭설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니? 네. 그 다음에 자, 여섯 번째 한파 들어봤지? 네. 한파는
갑자기 추워져 갖고 추위가 안 풀려. 그러다 보니까 막 수도관들 얼어 터지고 막 이런 것들. 그것도 그냥 읽어만 봐도 돼. 알겠니? 네. 그 다음에 황사 배워보자, 황사. 중국이나 몽골의 건조 지역에서 모래, 황토 등이 자,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요. 자, 상승기류를 타고 올랐다 그랬으니까 그 지역은 기압이 어떤 기압일까? 저기요. 그렇지, 저기압이야. 여기는 저기압. 자, 이렇게 오른 후 편서풍을 타고 자, 편서풍을 따라 이동 후 우리나라에서 가라앉는 현상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라앉는 현상. 그럼 우리나라 기압은 뭐야? 고기압. 그렇지. 여기에선 고기압이 돼야 가라앉는 거야. 만약에 그냥 공기 중에 뜬 것이 가라앉지 않고 훅 동쪽으로 지나가 버리면 황사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고기압일 때 가라앉으면서 지표면은 떨어져. 이게 진짜 황사지. 그래서 자, 피해는 어떤 피해가 있니? 호흡기, 눈, 코, 질환이 일어나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도 일어나냐면 정밀 산업에 반도체 같은 거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비행기 운항에 피해를 줘요. 비행기가 못 떠요. 돌가루들이 공기 중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측면은 산성비의 중화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긍정적 측면이야. 긍정적 측면.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거기 없어. 헤일 들어보자. 헤일. 자, 헤일은 바닷물이 육지로 넘치는 현상이죠. 네. 자, 그리고 만조기와 겹치면은 피해가 더 커요. 그 다음에 이 헤일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폭풍 헤일이 있고 이건 바람 때문이야. 그 다음에 지진 헤일이 있어요. 자, 지진 헤일을 우리 쓰나미라고 부르는 거 있지? 네. 이게 지진 때문에 일어나는 헤일이에요. 바닷물이 육지로 막 넘어오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악기상 끝이야. 됐니? 네.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봐. 이제 일기 현상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대기 현상이지, 대기. 자, 거기에 일기 예보 순서와 일기 기호 배워볼 거야, 우선. 자, 일기 예보 순서는 자, 첫 번째가 현재 기상 요소를 관측을 해요. 현재 기상 요소는 뭐가 있냐면 기온, 습도, 문량 또는 풍향 이런 등등등을 측정을 해서 두 번째가 현재 일기도를 작성을 하고 이걸 가지고 예상 일기도를 작성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일기 예보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일기예보의 순서예요.
자, 이거는 그닥 크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 일기기호 보자. 자, 일기기호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일기도를 해석하는 부분이 또 나올 수 있거든. 자, 일기기호들 보면은 요렇게 동그라미에 긴 막대 끝에 이런 깃발 같은 게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 동그라미에 운량을 표시해요. 구름의 양. 그리고 이 긴 막대 방향이 풍향이라고 불러. 그리고 요 꼬리가 풍속. 그 다음에 왼쪽에는 여기에 뭐를 쓰게 돼 있냐면 일기를 써요. 일기. 알겠니? 네. 그리고 위에다가 만약에 숫자가 있다 그러면 이건 기온이야. 기온. 그 다음에 여기 기압을 표시하게 돼 있거든. 그러면 첫 번째 운량을 한번 보자. 운량. 구름의 양이죠. 동그랗게 다 채워져 있다. 이건 흐림이야. 그 다음에 4분의 3이 채워져 있다. 그러면 구름 많음. 그 다음 이렇게 반이 채워져 있다. 비 오다가 갠다라고 할 때 갬이야. 갬. 그 다음에 여기에 4분의 1이 채워지면은 구름 조금. 그 다음에 없으면은 맑음. 이렇게 표현이 돼요. 됐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기. 일기에 이렇게 점 찍혀 있잖아. 이건 비예요. 그리고 삼각형 위에 점이 있잖아. 점이 빈데 이 비가 마구 밑으로 쏟아지지. 네. 소나기. 그 다음 이렇게 되면은 이건 눈. 요건 안개.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뇌우.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건 태풍. 그 다음 세 번째.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해요. 불어오는 방향이 기준이야. 네. 북쪽에서 부는 바람을 무슨 풍이라고 불러? 어? 북풍. 북쪽에서 부는 바람 북풍. 남쪽으로 부는 바람이 무슨 풍이야? 그것도 북풍. 북쪽에서 불어서 남쪽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불어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풍향을 정한다고. 알겠니? 네. 자, 10분간의 평균값으로 정해요. 근데 원래는 16방위로 표현하게 됐거든. 근데 16방위로 표시했는데 우리는 8방위만 표시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동서남북하고 자 북동풍, 북서풍, 남동풍, 남서풍 이렇게 합치면 8방향. 8방위만 표시해도 된단 말이야. 그 다음 네 번째 풍속. 풍속은 미터 퍼 세크로 표시를 하고요. 이것도 역시 10분간의 평균값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풍속을 보면 요 깃발의 중간에 이렇게 달려 있잖아. 그러면 얘는 2m per sec예요. 그리고 끝에 길게 달려 있으면 5m per sec. 그 다음 이렇게 끝에 깃발 모양으로 달려 있으면 25m per sec야. 이 세 개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풍속을 따지면 돼.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기압. 기압은 있지. 잘 봐야 돼. 자, 오른쪽에 기압을 쓰는데, 자, 소수 첫 자리부터 앞으로 세 자리를 소수점 없이 표시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잘 봐. 1기압은 얼마냐면 1013.0 헥토파스칼이거든. 이해돼? 네, 야, 그럼 봐봐. 요게 소수점 첫 자리지. 네. 거기서부터 앞으로 세 자리를 소수점 없이 표시해. 그럼 얼마로 표시되니? 130으로 표시하면. 이해돼, 안 돼? 네, 이게 바로 일기도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오늘 일기 현상에 대한 마무리. 마무리가 뭐냐면, 우리나라 일기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속담하고 몇 가지를 배울 거야. 우리나라 선조들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었거든. 자, 우리나라 선조들은 이제 하늘을 보고 내일의 날씨를 예측을 했어. 그 하늘을 보고 날씨를 예측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봐봐. 관천망기법이라고 사용을 했어요. 군바라는 뜻이야. 볼관자예요. 천자가 하늘 천자야. 하늘을 보고 막 알아낸다 이런 뜻이야. 일기를. 야, 하늘을 보고 일기를 알아내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성아, 우리나라는 무슨 풍이 분다 그랬지? 아까부터 계속. 편서, 그렇지. 편서풍 때문이에요. 자, 편서풍 때문이야. 우리나라는 서풍이 불어. 그러면 바람이 서풍이 부니까 구름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바람 따라 흘러가지. 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일기는 동쪽으로 진행한다 라고 불러요. 일기동진의 원리라고 하는 거야. 일기동진의 원리. 자, 일기동진이 뭐야? 일기는 동쪽으로 진행한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날씨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움직인다? 서에서 동쪽으로, 그렇지. 서에서 동쪽으로 일기가 이동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비가 내리더라도 어느 쪽부터 비가 내린다? 서쪽부터, 그래, 서쪽부터 비가 내려서 점점점 우리나라 전국으로 번진 다음에 동쪽으로 지나가면서 끝나는 거야. 대부분이. 이해됐어? 네, 자, 그게 서풍이 불기 때문이에요. 1년 내내 서풍이 불어. 이게 편서풍 지대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일기는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고요? 동쪽으로,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잘 봐. 자, 이게 가가 있고 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여기에 우리나라가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저기압이 이렇게 온대 저기압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저기압은 여기에 있어. 12시간 간격으로 그린 그림이 순서대로 나열된 게 아니야. 순서 없이 나열됐어. 가하고 나중에 누가 먼저 일기도야. 나요. 그렇지, 나가 먼저란 뜻이야. 왜냐면 이 저기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이쪽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나가 가보다 먼저 일기도구나 이런 걸 알아내는 거야. 알겠니? 네, 그러니까 알아내는 게 자 일기는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고요? 동쪽이요. 네, 동쪽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자 아침 무지개가 떴다. 자 아침에 해가 어느 쪽에서 뜨니? 동쪽, 그래, 동쪽에서 해 뜨면 무지개는 어느 쪽에 생기니? 태양의 반대쪽에 무지개가 생기는 거야. 항상 태양을 등지고 있어야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서쪽 무지개죠? 네, 서쪽 무지개야. 그럼 무지개는 어느 때 생겨? 공기 중에 수증기, 빗방울, 물방울 이게 많을 때지? 네, 서쪽이 다습해. 자, 다습한 공기가 잠시 후에 나를 이게 서쪽이고 이게 동쪽이고 이게 나 여기 있어.
서쪽에 공기가 물방울이 많아. 이게 나를 지나서 동쪽으로 진행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진행하면서 물방울이 많은 공기니까 흐리거나 비가 내리겠지. 그러지 않겠어?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있지. 내일의 날씨를 알려면 어느 쪽 하늘을 봐라? 내일의 날씨가 어떤지를 알고 싶어. 어느 쪽 하늘을 보면 돼? 동쪽. 서쪽. 서쪽에 있는 공기가 나를 지나가니까. 네. 그래서 서쪽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녁 무지개. 자, 저녁 무지개는 동쪽 무지개죠? 맞니? 네. 근데 동쪽에 무지개가 보이려면 서쪽에 햇빛이 그대로 비쳐야지. 네. 그러면 서쪽이 맑음이잖아. 네. 서쪽이 맑아요. 그러면은 이 맑은 공기가 나를 지나면서 흐리겠니? 맑은 공기가 지나다가 흐려져? 아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맑음이야. 세 번째. 유난히 붉은 저녁 노을. 저녁 노을은 서쪽에서 생기는 붉은 노을이야. 그치? 네. 서쪽이 건조하다는 얘기예요. 먼지가 많다. 먼지가 많을 때 하늘이 온통 붉게 보여. 그러면 서쪽에 건조한 공기가 나를 지나다 비 내릴 수 있어? 아니요. 그러니까 맑음이지 이때도. 그렇죠? 네. 자, 마파람. 이 마파람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남풍의 순우리나란 말이에요. 마파람이 분다. 자, 마파람, 남풍이 불 때는 서쪽이 저기압이고 동쪽이 고기압일 때, 이럴 때 남풍이 불어요. 그러면 내일 날씨는 어떨까, 예성아? 흐려요. 그렇지, 흐리거나 비. 왜냐면 여기 저기압이 이동할 거 아니야, 나를. 네. 어쩌요, 흐리거나 비. 이런 것들이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이런 것도 있어요. 붕어가, 물고기가 수면에서 숨 쉰다. 이렇게 해볼까요? 물고기가 수면에서 숨 쉰다. 우리가 하늘만 본 게 아니라 이 동식물의 이 움직임도 봤어. 자, 물고기가 수면에서 숨 쉰다는 얘기는 물속에 산소가 부족이야. 산소 부족. 그때가 저기압이란 얘기야. 왜냐면 저기압일 때 물에 녹아있던 산소가 빠져나오거든. 그럼 산소가 부족해져. 그러면 이때도 뭐야? 흐리거나 비겠죠? 네. 여섯 번째. 제비가 낮게 난다. 자, 제비가 낮게 난다. 제비가 낮게 나는 거 혹시 본 적 있냐, 예성이는? 아니요. 제비 본 적이 없지, 거의. 네. 제비는 있지. 왜 낮게 나냐면 비 온 다음에 막 지렁이들 막 땅 위에 올라와 있는 거는 혹시 본 적 있어? 네. 그런 거 많이 봤지. 비 온 다음에 막 왜 그러냐면 지렁이는 피부 호흡을 해야 되는데 물속에 잠겨 있으면 호흡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땅 위로 올라와 있어. 그런 것들을 먹이로 삼잖아. 그러니까 제비가 낮게 날아. 그러면 흐리거나 비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 또 뭐가 있냐면 종소리가 멀리까지 잘 들린다. 이것도 꼭 알아둬. 자, 산이 있는데 산 속에 절이 있다고 보자. 절에서 가끔 종을 치거든. 네. 시간 되면 종 치는데 어떤 날은 그 절에서 치는 종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날은 종소리가 안 들려. 그럴 때도 있어. 근데
자, 종소리가 여기서 소리가 발생했는데 이 소리가 멀리까지 그대로 진행한다는 얘기거든. 네, 자, 소리는 굴절을 해요. 자, 낮에는 위로 올라가. 그래서 낮말은 새가 듣고 이런 말이 있지. 네, 반말은 밑으로 내려와. 그래서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소리가 굴절하기 때문이야. 근데 소리가 굴절하지 않고 멀리까지 잘 들린다. 이거는 위와 아래에 기온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일교차가 작다. 자, 일교차가 작다. 이거 꼭 알아둬.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온 차이가 별로 없어. 그런 날은 흐리거나 비죠. 일교차가 큰 날은 햇빛이 떴을 때는 더워. 근데 해가 딱 지면은 쌀쌀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날은 맑음이야. 꼭 알아도 일교차가 큰 날은 맑음인데 일교차가 작은 날은 흐리다. 자, 그 다음에 하늘에 보면은 혹시 자 해물이 달물이라는 거 들어봤어? 아니요. 그런 말도 못 들어봤구나. 자, 달머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긴지 보자. 이게 달이야, 달. 달이 있는데 달 앞에 구름에 아주 얇게 구름이 껴 있어, 이렇게. 근데 구름 속에서 달이 보여. 알겠니? 네, 그럴 때 어떠냐면 달 주변으로 이렇게 노란색 링이 쳐 있어요. 이렇게 링. 이게 달물이야. 자, 그것처럼 해가 떴을 때 생기면 해물이, 알이 떴을 때 생기면 달물이. 그거를 해물이, 달물이가 진다. 이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없어진다가 아니라. 해물이, 달물이가 생기잖아? 그러면 아주 옅은 그룹, 권층은 때문이에요. 권층은. 충은형 그룹. 자, 충은형 그룹은 어느 전선에서 생겼지? 온, 온난전선. 네, 온난전선이 접근하는 거예요. 자, 온난전선이 접근하면은 온난전선 앞쪽에서는 무슨 비가 내린다 그랬어? 이슬비가 넓게 내리잖아. 그쵸? 네, 흐리거나 비라는 뜻이. 자, 요 정도를 우리가 속담과 격언과 해가지고 좀 알아두면은 이제 이런 것이 혹시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일기현상이 여기까지 끝난 거야.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었어?